네, 회의를 소개합니다. 추미애 동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 대한 역사적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정유라에 대한 국내 소환이 확정되었습니다. 국정농단과 헌정을 유린한 적대 세력들에 대한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을 온 국민에게 기대합니다. 박근혜 정권이 저지른 범죄는 이루 열거할 수는 없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등 개인에 대한 처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 배어있는 부정부패와 낡은 관행을 타파하는 일대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더불어 이미 국민적 심판은 탄핵과 대선으로 끝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법부의 판단 역시 이런 역사적 규정과 흐름 속에서 정의로운 나라를 염원하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야 할 것입니다. 청와대발 파격이 국민의 답답한 속을 뻥 뚫어주고 있습니다. 권력의 쌈짓돈이었던 특수활동비를 절감해 10년 일자리에 활용하고 대통령 개인 식사 및 비품에 대해 사비 지출 원칙 등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민정수석 당시에 쓰던 원형 테이블을 집무실에 들여놓고 파격과 탈변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 하나 바뀌었는데 나라가 바뀌었다라고들 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국민께서 대통령을 뽑아주신 것이고 또 나라를 바꾸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그런 대통령을 가질 충분한 자격이 있고 우리 당은 문재인 정부와 함께 더 기분 좋은 정부, 더 속 시원한 나라를 만들어줄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형평, 대통합 인사 제1호로 이번 대선에서 드러난 대통합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을 담은 인사입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한 점도 후보 본인이 솔직하게 시인을 했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해명할 것은 적극 해명하면서 총리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개혁성과 대통합의 자격을 두루 갖춘 총리 후보자로 오늘 경과보고서 채택이 여야 합의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협치의 시작이다. 대통합의 시작에 여야 할 것 없이 대성적인 결단을 내려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틀 후면 구의역 사고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먼저 제대로 식사조차 하지 못하고 불의의 사고로 우리 곁을 떠난 19살의 청년 노동자의 죽음에 다시 한번 조의를 보냅니다. 그 유족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 올립니다. 다시는 우리 사회에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무방비로 위험에 노출이 되거나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던 대한민국은 국민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하고 눈물을 닦아드리며 안아줄 수 있는 넉넉하고 따뜻한 나라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낼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오원식 원내대표의 발언 듣겠습니다. 이틀간의 국무총리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첫 인사청문회 준비하시느라 인사청문위원들과 보좌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야당에 품격 있는 인사청문회 선례를 남겨달라 당부드렸는데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이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무리하게 제기됨으로 해서 이번 인사청문회에 5개 티를 남겼습니다. 또한 후보자에 대해서 청문회에서 부족함도 있었던 것이 특히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총리 후보자께서도 이 점을 10분 유념해서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고 야당과 진솔한 소통에 힘을 기울여서 국정을 이끌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야당께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후보자의 부족함보다 청문 과정에서 선보인 국정에 대한 풍부한 이해와 야당과 진솔하게 소통할 수 있는 자세를 더 크게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국정을 안정화시켜 국민들의 답답함과 불안을 덜어드려야 하는 절박함, 새 정부가 인수위도 없이 시작했기 때문에 당장 내각의 구성이 시급한 상황임을 10분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며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의 심사 결과 보고서 채택에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오늘 28일 이번 주 일요일은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던 19살의 김모 군이 숨진 구의역 사고가 일어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구의역 참사는 이익과 효율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우리 사회의 민낯을 보여준 것으로 안전, 비정규직, 최저임금, 청년 일자리 문제에 경종을 울린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국민들은 김 군의 가방에서 나온 컵라면을 보고 점심시간조차 제대로 부여받지 못한 채 경무에 시달려야 했던 노동약자의 현실에 가슴 아파했습니다. 또 다른 김군들의 인권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그동안 공공부문에서 양산되어 온 간접 고용 및 비정규직 문제는 반드시 이번에 뿌리 뽑아야 합니다. 향후 더불어민주당은 일자리 법안 추경 등과 함께 경영평가 방식과 같은 현장에서의 실질적 해결책까지 꼼꼼히 챙길 것입니다. 일주기가 되는 이번 주 일요일에는 스크린도어 수리를 하다 김군이 사망한 현장을 방문하겠습니다. 과연 지난 1년 전 발생한 억울한 죽음이 이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변화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적인 대책도 마련해 가겠습니다. 이번 6월 임시회에서 이명박근혜 표 가계부채 대책 마련에 집중하겠습니다. 가계빚으로 우리 국민들 고통이 너무나 심각한데 올해 1분기 가계부채가 1360조,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가계부채 최고치가 계속 갱신되는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가계부채가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0년 이명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대책과 관리로 가계부채가 양적으로도 늘고 질적으로도 악화됐습니다. 우리 당에서도 가계부채 실상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응책을 제시했음에도 지난 정부는 서민경제와는 동떨어진 갑을 위한 정책만으로 매몰되어 상황을 방치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가계부채 해결을 핵심 과제로 꼽고 어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금융위 업무 보고에서도 가계부채 관리가 미흡하고 우려된다고 지적한 만큼 해당 부처는 공약을 바탕으로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원내대표 당선 직후 민생 해결을 위한 공통 공약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각 당은 장기 채권의 채무 면제 추진을 통한 가계부채 관리도 공통 공약으로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6월 임시국회에서 가계부채 관리 공약도 우선적으로 검토해서 정부적 대책을 지원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임대윤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재벌 개혁에 대한 한두 가지 법안에 대해서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재벌 개혁과 소액주주 운동가 김상조 교수를 공정거래 위원장으로, 장하성 교수를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시장에서의 경제적 성과를 재벌 개혁이 독점하는 한 경제적 불평등은 심화되며 사회정의는 지켜질 수 없을 것입니다. 재벌 개혁을 통한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을지로위원회를 국가위원회로 격상시켜 소상공인과 특수고용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사업마다 개입하여 홍나라, 판나라 조정하는 대신에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장이 스스로 밸런스를 찾아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스템이란 재벌 개혁을 위한 법적 도구를 말하는데 민주정부 초기에 개혁 조치로서 두 가지의 법적 제도 마련이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증거적 손해배상 제도입니다. 현재 하도급법, 신용정보법,
대리점 거래공정화법 등 3배 이상의 제한적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 있지만 대기업의 행포를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재벌 대기업 혹은 갑의 행포에 의한 실손 손해배상을 넘어 갑이 한 행동이 허위, 악의, 태만, 사기, 강압 등 매우 고약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경제 규모에 비례해서 아픔을 느낄 만큼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게 하여 그런 행동을 할 생각을 못하게 하는 억제 제도를 미국처럼 전면적으로 확대시켜야 할 것입니다. 단 소송할 때 허리 제시할 정빙 수준은 보통 민사소송의 후세한 증거보다 높은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증거 개시 제도, 디스커버리 제도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채택한다 하더라도 각각의 지위나 소송의 현실을 볼 때 디스커버리 제도가 법제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기업이나 국가기관, 언론기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때 허의 원고의 증거 확보권이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다른 당사자인 갑을 상대로 갑의 주장과 그가 보유하고 있는 소송권에 관련되는 재무자료, 이메일, 팩트, 서류 등을 재판하기 전에 당연한 권리로 받아보고 증거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 없이는 을이 가지고 있는 정빈자료와 서류만으로 소송을 하게 되면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거의 모두가 원고인 을의 증거하기 힘들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즉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증거 개시 제도 없이는 재벌기업과 소액지주운동, LGBT운동도 실현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제도를 논하면 소송이 난박할 것이다, 대기업이 망할 것이다, 국민은 무엇을 먹고 사느냐 등 저항이 있겠지만 이제 재벌 대기업도 외국의 우수한 기업처럼 공정 경쟁을 영위하며 중소기업 육성과 소상공인의 소득 증가를 통한 전반적인 고령 국민 성장과 고용 창출에 일익을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